오케이. 하나, 셋. 안녕하세요. 또 라이브. 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커머스타 라이브. 벌써 6월. 오늘 며칠입니까? 2019년 6월. 아무도 안 도와주는 인간들. 6월 17일. 기다리고 계신 줄 몰랐어요. 알려주는데요. 네, 그걸 몰라서 보신 사연을 맡은 도안구 기자고요. 네, 오늘도 두 분 함께 하십니다. 호준환 셀로그 대표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셀로그 대표 호준환입니다. 네. 가방끈이 가장 긴 엘리트. 네. 안정란 박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정란입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은 주제는 또 편파 방송 쿠팡 사랑해. 네, 이거는 옆에 있는 두 분이 강력히 주장한 겁니다. 최근에 이제 쿠팡 관련된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 있는 보고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보고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쿠팡에 관련된 상반기 전체 내용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행보를 보고 그다음에 또 약간의 안 좋은 일도 있었죠, 여러분. 뭐 약간 소송 이슈들도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하는 이 행보에 대해서 좀 더 편파적으로 쿠팡 편 입장에서 좀 다뤄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하게 됐고요. 그러면 첫 번째 진짜 쿠팡을 사랑하는 남자 호준환 아저씨. 네. 왜 이렇게 쿠팡 이전과 뭐 쿠팡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쿠팡을 왜 이렇게 애정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뭐 쿠팡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오랫동안 이제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셀러로 여러 쇼핑몰에 입점해서 물건을 판매하기도 했었는데 이 경험적으로 보면 쿠팡의 등장, 그러니까 쿠팡이 이제 초기에 처음에 오픈했을 때 말고 로켓 배송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쿠팡의 이전과 이후로 한국의 유통업을 조금 나눠서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쿠팡 이전과 이후를 좀 나눠보면서 저희가 봤던 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진짜 유통업을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이전에 오프라인 유통이나 이커머스 모두 실제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임대업이었어요. 목 좋은 곳에 건물 올리고 임대료 또는 판매 수수료를 받는 모델. 이게 이제 한국의 일반적인 유통업이었었는데, 백화점 모델? 그렇죠. 부동산 모델이죠. 그렇죠. 부동산 모델이죠. 이커머스 업체들도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웹사이트 잘 만들고, 여기에 이제 좋은 브랜드 막 입점시켜서 판매 수수료를 받아서, 중개 수수료죠. 뭐 이렇게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비즈니스였었어요. 거기다 이제 광고비 좀 더해진 모델이었는데, 초기 쿠팡도 마찬가지였지만 쿠팡이 어느 날부터 로켓 배송을 시작하면서부터 물건을 매입해서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이 매입한다는 게 뭐 돈 있으면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재고에 대한 위험과 책임을 진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그것들을 해지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 거고 이 투자가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기술, 뭐 서비스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이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쿠팡이 좀 우리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혹은 유통업 전체에 큰 변화를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박사가 보시기에도 뭐 약간 의미, 즉 이제 호 대표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는데 진짜 그런 의견에 좀 동의도 하시나요? 일단은 뭐 저는 사실 제가 유통업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유통업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슈퍼셀러 아닙니까? 아니요, 쇼퍼인데요. 쇼퍼. 아무것도 팔지 않고 사기만 합니다. 아니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태껏은 저희가 물건을 일단 구매를 하면 여기서 뭐 배송 번호를 받아서 그 물건을 구매를 하면 일단은 저한테 판매를 하는 건 전 G마켓에 들어가서 사지만 사실은 제가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는 분들은 딴 분이었고 물건 배송해 주는 분은 또 딴 분이었고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산재해 있었다면 사실 쿠팡은 이 로켓 배송 하나로 다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올인원의 느낌이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다른 온라인 쇼핑 사업자들이랑은 조금 결이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쿠팡에 대해서 특별히 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 쿠팡을 다르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일까를 조금 저희가 여태껏 계속 매일매일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은 쿠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켓 배송은 이걸 하나로 묶었다. 플랫폼 사업자가 뭐 판매자면서 배송업체다. 그렇죠. 아마존도 그렇게까지는 완전히 다 못 묶었잖아요. 배송을 너무 넓잖아요. 그렇죠. 뭐 땅덩어리 크기 차이도 있지만 네. 아마존 그리고 아마존은 훨씬 더 커버하는 이 마켓쉐어가 다르니까. 그렇죠. 네.
미국의 30%와 한국의 7%는 아무래도 같지 않는 경향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거 관련돼서도 이제 쿠팡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고를 매입을 하고 그거를 이제 직접 배송을 하게 되는 것은 뭐 그냥 물건 사서 갖다 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양이 늘어나면 사람이 주먹구구식으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IT 분야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고 보유 직접 배송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였고, 그리고 쿠팡이 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문제, 결국은 제일 큰 문제들은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 결제 과정, 배송을 받는 과정, 이런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을 기술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과감하게 좀 극복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기술 투자가 소비자 편의를 증대하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이게 샐러드를 위한 백오피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샐러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샐러드를 위한 백오피스 부분에서도 다른 몰들보다 훨씬 좀 잘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나 우리가 익숙하지 못해서 샐러드 회사에 혼돈이 있기도 하지만 백오피스에 대한 준비 상태나 그 어떤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의는 없나요? 백오피스에 어떤 게 만약에 여러 업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입장으로 보면 저희가 업체들로부터 API를 받아서 그 서비스들을 연동을 하고 있는데 트래픽이 몰렸을 때 처리하는 수준이라든지 속도를 보면 쿠팡이 좀 뛰어나죠. 물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괜찮은 편인데 쿠팡은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협조적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하면. 서드파티 앱 관련돼서 뭔가 협조를 할 때 우리 일단 후발주자다 보니까 선발은 그렇게 안 했지만 우리는 열어주고 그 트래픽도 조차도 완전히 이제 트래픽이 많이 몰려도 처리할 수 있는 걸로 해놨다. 뭐 AWS니까요. 네, 뭐 그런 면에서도 잘 되어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얼마 전에 LG CNS에서 마곡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되게 재미난 전시가 있었어요. LG CNS가 전반적으로 클라우드 AI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 되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방송하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물류 창고 같은 게 나와서 뭐 로봇팔도 있고 뭔가 로봇 창고 관련된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요? 했더니 롯데 신선물류에 적용된 사례라고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 무슨 사람들이 가서 물건을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아침에 주문하면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80여 명이 하는 데를 지금 한 30여 명이 처리할 수 있게 노르웨이에서 가져온 옛날부터 있었던 거래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땅 치면 알아서 가져와. 치면 알아서 이제 그 물건을 빼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그리고 뭐 안에 들어오면 거기다 넣어놓으면 알아서 그 빈 공간에 알아서 딱 들어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적재해놓고 어디 있지라고 해서 막 찾으러 다녔는데 지금은 아예 아파트처럼 쌓아놓는데요. 엘리베이터처럼. 그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자동차에 파킹할 때 번호를 땅땅땅 치면 삑 돌려서 어디로 뚝 가잖아요. 그래서 땅 치면 걔가 휙 해서 나와서 일초로 딱 나오듯이 요게 또 물류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데 옛날부터 했던 건데 이 신선물류를 하면서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지나오는데 이 두 분이 상거래하고 이 커머스 방송하다 보니까 그분들 얘기하는 거야. 이 경쟁을 하다 보니 이분들도 또 이제 신선물류는 또 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그 냉장 관련된 온도를 유지하면서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아니까 사람이 가서 일일이 딱딱딱 가져오지 않게 들어갈 때부터 그게 어디 있는지 데이터화 시켜놓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한 80명 정도가 해야 될 일을 지금 30명 정도가 오니까 다 한다.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도 그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쿠팡에서 물류 혁신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따라온 거죠? 이쪽 업체들도 그래서 자기네들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그쪽이랑 프로젝트 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되게 물량들이 많은데도 이제 빨리빨리 처리하고 있다. 이러면서 자랑하시더라고요. 아까 저희 뭐 방송 준비하기 전에 저희 엄준민 PD랑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쿠팡이 이런 거 안 했으면 아마 아직도 그대로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그럼 어떻게 보면 진짜 뭐 그 회사의 어떤 성과를 내든 떠나가지고 뭔가 진짜 다른 회사들이나 서비스 회사가 진짜 기술적인 투자라든가 물류에 대한 어떤 투자 아니면 전통적인 그 택배 업체라든가 물류하는 회사들한테 좀 약간 긴장감 좀 주고 투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죠. 네. 중앙일보가 이것도 무슨 뭔가요, 이건?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쿠팡의 그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서 쿠팡의 그 정상협 투자개발실장이 얘기했던 걸 보면 쿠팡이 이제 셀렉션
프라이싱, 컨비니언스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뭐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들 모두가 다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뭐 셀렉션, 프라이싱 뭐 이런 부분 네이버 잘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컨비니언스 영역에서 쿠팡이 이제 직접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가져다 준다라는 개념에서 차별화가 된 건데 이게 배송이 그냥 단순히 물건을 전달해 주는 과정으로만 보면 별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상황은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고객이 정확한 재고들을 파악할 수 있고 쿠팡에 있는 재고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리고 구매 후 배송에 대한 상세 정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객한테 전화를 했을 때 쿠팡이 모든 걸 인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심지어. 그럼 뭐 과감하게 네, 교환해 줄게. 뭐 아니면 오케이 내가 문제가 있었어? 내가 해결할게. 이렇게 되는데 다른 쇼핑몰들은 판매자랑 플랫폼 사업자, 배송업자가 다 다르다 보니까 오픈마켓이니까. 그 오픈마켓이든 뭐 동일한 쇼핑몰이든. 오픈마켓이지만 네. 다른 형태라니까. 그렇죠. 전화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택배 좀 확인해 볼게요. 아니면 택배 송장에 있는 정보 외에는 더 이상 알려드릴 게 없는 상황들이었고 물건에 대한 정보들도 부족했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소비자 경험 면에서의 그 차이를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배송을 한다 이것이 아니고 이 배송을 한다라는 것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고객이 구매하는 과정서부터 물건을 받는 것까지의 전 과정이 쿠팡의 컨트롤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고 그만큼 소비자의 어떤 서비스 경험을 극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들을 넣은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뭐 이렇게 누르고 나서 언제 알아서 오겠지 하는 스타일인데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그게 언제 오나 이렇게 보고 있나요? 저희 사실 얼마 전에 돌잔치를 했는데 아, 돌잔치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아, 떡 어디 있어요? 네? 떡 안 했어요. 저희 그런 거 안 해요. 아니 애기 돌 드레스들을 저희가 미국에서 배송을 시켰는데 이거 미국에서요? 네, 시간을 못 맞춘 거예요. 시간을 못 맞춰서 어떡하지? 그래서 내일이 돌잔치인데 오늘 저녁에 쿠팡에서 시켰죠. 안 그랬으면 쿠팡에서 안 시켰을 텐데 얘는 새벽 배송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급해도 어딘가에 기댈 때가 있다라는 거는 정말 되게 저는 큰 근데 아픔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쇼핑몰 운영할 때 보면 하루에 오는 전화 중에 절반 이상이 물건 출발했나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트랜스레이트 할 때? 예, 실제로 그 전화가 절대예요. 저 옛날에 저희는 일산에 사니까 일산에 택배 아저씨가 늘 다니는 루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택배 받으러 아저씨 쫓아간 적 있어요. 근데 그거를 컨트롤하고 있으면서 정확한 정보를 고객한테 주면 그만큼 전화도 줄 거고 고객들은 만족도가 생기겠죠. 예. 이제 쿠팡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약간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근데 이제 작년에도 저희들도 2조 투자도 받고 근데 실제로 1조 1,000몇억 정도의 적자도 약간 있었고 했었는데 대략적으로 또 이제 완전히 이제 아직 말씀드린 대로 저기 실적 발표가 다 된 건 아니지만 약간의 지금 거래액 관련돼서 좀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지금 안 박사가 이제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와이즈앱에서 발표를 해서 전년도 쿠팡 거래액에 대한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쿠팡 거래액이 8조 6,500억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전체 이커머스 시장은 111조 8,900억 원이다 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와이즈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체 거래 규모를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 거래액 기준이라고 이제 발표가 났고요. 저희가 아까 이거 방송하기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온라인 쇼핑은 거의 다 카드를 많이 결제를 하시잖아요. 궁금한 분이 있나요?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도 있을 테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무슨 페이들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캐시 충전들이 많이 있어서 또 100%라고 이야기는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저희가 이 추세를 살펴본다면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7.73% 그러니까 거의 지금 기사들에서도 거의 7%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쿠팡이 거래액이 대략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전체 7%? 네. 전체 8% 7.7% 육박이 있다고 8%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제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4월까지는 쿠팡이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매달 지금 1조 원 이상을 거래액을 달성을 했었고요. 사실 5월이 돼서는 조금 떨어졌었죠. 5월에는 한 9,400억 정도? 매달 1조씩이면 되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이제 거래액 기준으로 이베이가 15조, 16조 이렇게 해서 1등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베이 코리아는 몰이 2개잖아요. G마켓 옥션. 네. 지구. 예. 그래서 단일 쇼핑몰로는 이제 11번가가 한 9조 원 정도로 1등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만약에 쿠팡이 매달 1조 이상 찍는다고 하면 연말로 갈수록 이제 점점 상승폭은 커질 거니까
뭐 한 5조까지도 바라보면 실제적으로 거래액 기준으로 쿠팡이 1등 아니냐. 아, 올해 완전히 확 역전시킬 수도 있겠군요. 잘못하면. 뭐 작년에 이미 매출액으로도 1등이었는데 아, 잘하면이구나. 네. 거래액도 실제적인 1등에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추세가 막 계속 가파른 상승세면 모르겠는데 요즘에 쿠팡이 잘 나가니까 뭐 다른 업체들이 워낙 이제 쿠팡을 노린 공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5월에 약간 주춤했기 때문에 6월 추이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 5월도 이제 한참 나들이 하긴 하니까 또 나들이 용품이나 뭐도 많이 살 텐데 일단은 뭐 그쪽 YG 발표로는 일단 5월 거래액이 9,400억 수준으로 일단 1조로 계속 가다가 이번 달은 약간 좀 떨어졌다. 주춤하죠. 5월에 사실은 못했다는 건 되게 뼈아플 것 같아요. 그전에는 보면 막 100% 성장한 달도 있고 전년 대비해서 못해도 8, 90%씩 성장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30%가 좀 안 되는 수준으로 성장세가 좀 꺾여서 6월 달을 한번 좀 더 보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올해 뭐 1등 하는데 문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네. 9,400으로 해도 잘 못한다고 얘기하다니. 세월이 바뀌었어요. 네, 세상이 달라졌어요. 네. 근데 이제 약간은 그러면 요 정도로 요즘 이제 만약에 5월 관련돼서 약간 주춤한 요 내용들에 뭐 아까도 뭐 살 거 없어요 막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거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살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어폐가 있는 게 그렇죠. 쇼핑몰에 살 게 없다는 게 말이 돼? 워낙 다양한 물건들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500만 종 이런 이야기를 하고 셀렉션이 500만 네. 종? 그리고 로켓 와우를 통해서 새벽 배송이나 당일 배송은 뭐 200만 종? 뭔가 이게 뭐 한두 개, 뭐 10개, 20개가 아니기 때문에 살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이 정도 품목이면은 거의 국내 탑 아니에요? 500만 종 마트에 뭐 200만 종이면 10배니 뭐 100배니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할 정도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살 게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번 달부터는 돈을 낼 거잖아요. 로켓 와우. 나도 좀 알아봐야겠네. 그러니까 유료 결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두도 알고 있는 이 시점에 예를 들어서 뭐 LG 생활건강이랑 좀 사이 안 좋아져서 이제 LG 생활건강 물건들이 좀 빠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다루는 것들이 많으니까 뭐 식품이나 생필품이나 유아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늘 쓰던 것들이 빠지면 사람들의 불만이 조금 일어나기도 할 거고 그리고 벌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벌크가 심지어 커졌어요. 그래서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대량 구매가 옛날에는 6병만 사도 배송을 해주던 게 이제는 12병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체 상품의 의존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고나 할까요? 예. 근데 자체 상품이 다 좋으냐? 뭐 탐나수가 좋다 하지만 나는 삼다수를 먹고 싶어요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너무 탐나수를 전면에 내세운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PB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그러니까 의존도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금 내가 맨날 사던 그게 없네, 내가 먹고 싶은 그게 없네 라는 인식이 조금 바뀌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로켓 배송이 처음 나오면서 갖다 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웠는데 이제 다른 뭐 SSG.com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면서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엔 독보적이었는데 다른 그렇죠. 곳들이 이제 대응을 좀 정비를 하고. 근데 그것도 이상해요. 마트는 원래 근데 항상 해줬거든요. 당일 배송을 늘 해줬는데 여태껏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함이 없다가 로켓 배송이 다음날 배송되고 새벽에 배송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마트에 대한 고마움이 생겼어요. 인식이 바뀌는 거죠. 네. 이제. 옛날 동네 배송이 이제는 정말 이게 강점이구나 해서 고객들이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감사함이 생겼달까요? 되게 이상한 현상인 것 같아요. 저희 동네 슈퍼에서 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줌마들 그냥 가서 아줌마라고만 딱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냥 바로 거기서 사니까 그냥 들고 올라가는데 어떤 분들은 그건 일상적이었거든요. 동네는 어느 순간부터는. 근데 이마트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것도 하기했었고 근데 로켓 배송 같은 거에 이제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이마트에서 다 해줬던 건데 왜들 이러지? 막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익숙함이 이제 생기면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들도 다른 데들도 이 서비스들을 본격화하고 선언하고 이것들을 이제 매뉴얼하다 보니까 더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도 더 많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1인 가구들이나 워낙 작은 규모의 가구들이 많은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뭐 감자 사려면 막 5kg씩 판대거나 콜라도 시키려면 뭐 한 번에 환타랑 묶어갖고 48캔씩 배달하고 이러는데 이마트 들어가면 깐양파 2개 이런 거 뭐 팔고 이러니까 여기가 뭔가 조금 더 다양성이 있어 보이고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에 조금 더 맞는 특히 이제 인터넷에 이제 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주부들이거나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보기에는
마트가 조금 더 입맛에 맞는 그리고 더 익숙한 구성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쿠팡이 뭔가 조금 살 게 없어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품목은 많지만 진짜 내가 고르려면 나는 진짜 뭐 진짜 양파가 아무리 싸다고 한들 진짜 5kg짜리 내면 어떻게 사냐. 한 방에서 몇 개만 있는 거에 잠깐 요리 안 해놓으면 걸어놔봐야 썩고 있고 조만간에. 그 백종원 아저씨가 알려줬어요. 스타킹에다 어떻게 말리라고. 유튜브 보면 많이 사서 하라고 했는데 안 보신다 보군요. 먹고 사는 게 소원하여. 쌀 때 그것도 사면서 농가도 덮자 이러면서 이 양반들 안 보셨구나. 나 그걸 봤지. 시골에서 양파를 칵 캐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그 쿠팡 같은 경우 이제 새벽 배송도 막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이 배송을 하다 보면 또 약간 문제들이 또 발생하고 있어요? 뭐 문제라기보다는 뭐 논쟁거리들을 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로켓 배송이었었다가 네. 물건을 그 다음날 갖다 드리겠습니다. 했다가 이제는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달을 해주겠다는 로켓 와우. 저희 동네는 그 동탄 센터랑 가까워서 그런지 어떤 날은 샀더니 막 새벽 1시에도 문자가 오더라고요. 물건이 왔다고. 네, 밤에 그냥 털컥하는 거 네, 소리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이제 신선식품 새벽 배송이 로켓 프레시도 하고 있고요. 이미 뭐 물량에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했었지만 마켓 클립보다 훨씬 많아요.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직구인데 그 3일 만에 배송해주고 29,800원 이상이면 무료 배송을 해주는 로켓 직구. 직구는 또 뭐예요? 해외에서. 직접 구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을 막 했는데 이제 이것들을 넓혀가면서 이제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로켓 배송 초기에는 이제 운수사업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제 뭐 노란색 번호판이 뭐 흰색 번호판 이런 얘기 막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쿠팡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법의 회색지대를 좀 교묘하게 이용하는 우버랑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원래 물건은 택배 운수사업으로 이렇게 갖다 주거나 아니면 쿠팡에 지정된 그 직원들이 갖다 줘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들이 막 갖다 주잖아요. 몰라요. 쿠팡 플렉스는 배송 기사가 아닌 단기 알바들이 이제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제 알바들이 와서 이제 건당 얼마 이렇게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라든지 뭐 그 제품에 대한 어떤 배송의 퀄리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기지만 고용 문제들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고용이냐 아니냐 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로켓 직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엄지영 기자가 이거 기획 기사로까지 다룬 거였는데 로켓 직구의 입점 판매자가 쿠팡 글로벌 LLC예요. 아마 지금도 아마 단독 입점자일 텐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특수관계로 인해 갖고 그 관세법 위반 논쟁도 좀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 많은 코멘트를 하기는 어려운데 이 기사 뭐가 왜 몰라요? 잘 모릅니다. 내가 거잖아. 네, 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게 언제적 세월이 언젠데요. 이거는 그 엄지훈 기자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 아마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물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이제 워낙 독특한 어떤 장단점도 있고 또 이제 경쟁사들이 이렇게 이제 발론 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이쪽에 물류에 대해서 엄청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소비자들이 너무 좋아졌는데 네. 이 쿠팡 때문에 나머지 업체들도 막 대응하고 또 빨리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논쟁도 아까 말한 대로 뭐 일자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있다고 하지만 여기가 계속 이슈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적자 폭이 장난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뭐니 해도 쿠팡 얘기하면 돈 얘기가 빠질 수 없죠. 투자도 막 2조 원 단위로 받고 그랬다 보니. 근데 이제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가 한 3조 원 정도 이제 되는 걸로 그동안 발표한 거를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워낙 커고 쿠팡이 버틸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기사들이나 여태까지 자료들을 좀 보면 대충 쿠팡이 그동안 투자받은 금액이 대략 한 4조에서 5조 정도 될 거다. 그래서 한 1, 2조는 아직 남아있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 봄까지는 버틸 수 있겠다. 네. 올해 상반기도 대략 한 6천억 정도 손실을 본 걸로 지금 예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봄까지는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는 거죠. 네. 뭐 손정희 회장이 좀 있으면 들어오거든요. 네. 뉴스 못 보셨어요? 예, 못 봤습니다. 봤어요. 저 문재인 아까 오기 전 바로 직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좀 일정을 만날지 모른다 이렇게 이제 경제신문에서 떠가지고 저도 소뱅이 살짝 물어봤죠. 빨대한테. 진짜야? 했더니 일단 이제 공개된 거니까.
조율 중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시는 걸로. 일단은 그러니까 들어오면 아마 이제 만나는 그러다 보면 아마 이제 기자간담회나 이런 형태는 아닐 텐데 일단은 이제 손정 회장이 이제 이조를 흔쾌히 쐈던 양반이라 이제 이 양반이 와서 다시 간담회를 하게 되면 그렇죠. 진짜 그 얘기를 다 진짜 이 양반이 AI 쪽에다 투자하는 이슈 못지 않게 진짜 한국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간담회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기자들이 그걸 꼭 물어보긴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쿠팡에 대한 어떤 투자, 추가 투자할 거냐. 예, 왜 투자했냐도 그렇겠죠. 그렇죠. 이 정도인데 하면 근데 좀 되게 재미난 게 사우디아라비아 오늘 그 왕자 아저씨 오셨잖아요. 네. 그 언론인들 이렇게 했던 책임이 있냐 없냐 그 논쟁이 있던 양반인데 그 양반이 그 소뱅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100조 펀드 있잖아요. 네. 거기에 사우디 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일단 왔다가 약간 돈을 푼다고 그랬고 소프트뱅크도 조만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제 예상엔 비전 펀드에 관련된 사람이 2명이 큰 거물이 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로 적자긴 했는데 이런 걸로 많이 소비자들은 엄청 좋아진 거죠. 좋아진 거죠. 네.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쿠팡 얘기를 뭐 쭉 했었고 쿠팡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애정이 있거나 뭐 관계가 있어서는 아니었던 거고요. 쿠팡이 저는 어쨌든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흐름을 좀 바꿔냈다라는 면에서 일단 높이 평가를 하는 거고 그 흐름이 결국 사업만 바꾼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편의에도 되게 크게 기여를 했어요. 로켓 배송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구매 과정에서의 편의 문제라든지 실제로 뭐 원클릭 결제 뭐 이런 것들도 도입을 해준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공헌이 있다. 그런데 아직도 쿠팡이 시장에서 확실한 1등은 아닌 거죠. 뭐 미국에 보면 아마존이 뭐 40몇 %였다가 38%로 떨어졌다고 막 기사가 나오고 그러지만 4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쿠팡 뭐 우리 아까 돌아봤지만 이제 겨우 10% 정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쿠팡의 미래가 밝냐도 잘 모르겠어요. 시장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더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다 상황이 뭐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동안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그 쇼핑몰이라든가 이쪽은 뭐 재벌가들이잖아요. 거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쿠팡하고 안쪽에 이제 뭐 이베이 코리아 그룹 있는 세 개 쪽 빼고는 거기도 뭐 어차피 이베이라고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있는 되게 강력한 거고 초기에 미리 시장을 선점해가지고 이제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그나마라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전체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저 이베이도 막 개발자도 엄청 뽑고 그래요. 네. 그 최근에 11번 가도 경력직 개발자 뽑는다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100여 명 뽑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래도 제가 아는 분이 팀장으로 이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에. 다음에 계셨던 분인데 가가지고 이제 손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쪽이 그 워낙 아까 말씀하신 대로 IT 쪽에도 투자하고 뭐 뭔가 이런 혁신을 하다 보니까 뭐 전체 이베이도 개발자 뽑는다고 난리 났고 그러니까 11번 가도 우리도 빨리 인프라 손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뭔가를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보면. 롯데 신세계도 막 개발자 뽑는다는 얘기 많았었고 뭐 네.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그러고 어쨌든 나왔고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한번 바뀐 것 같아요 쿠팡 때문에.